안녕하세요. 미디어 바로보기 산입니다. 우리가 매달 내고 있는 전기요금에는 2,500원의 TV 수신료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2,500원이라는 액수에 대해서 그리고 전기요금과 함께 수신료를 납부하는 방식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의견이 제각각 다르긴 한데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수신료가 공영방송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재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계시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미디어 바로보기에서는요. 외국의 수신료 제도를 살펴보고 또 이와 함께 우리의 수신료 제도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앞으로 2주간에 걸쳐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프랑스와 독일의 수신료 제도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어요.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의 이상훈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그 수신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항상 요즘에도 보면 뭐 방송 개혁, 방송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수신료 얘기가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만큼 그 수신료 제도라는 자체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수신료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리가 방송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네. 사실은 수신료는 결국 그 방송사를 운영하는 돈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말하면 이 재원을 어떤 형식으로 가져가는 것이 특히 공영방송사 운영에 가장 적합한 것인가 하는 그런 논의와 결합이 되는 거겠죠. 많은 나라가 수신료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80년대 후반부터 뭐 미국도 그랬고 유럽도 다 공영방송이 꼭 수신료로 운영을 해야 되는가, 다른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없는가, 네. 그런 논쟁이 쭉 있어 왔습니다. 네. 그러나 그 공영방송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를 달지를 않죠. 이 수신료 논쟁은 당연히 그럼 이 공영방송을 얼마나 자본의 권력 그리고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형태로 안정되게 운영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재원에 대한 그런 논의로 집중이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공의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원으로서의 이 수신료의 의미를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저희가 외국의 수신료 제도는 어떤지 준비된 화면을 보고 난 뒤에 계속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프랑스를 저희가 직접 취재해 왔거든요. 프랑스의 수신료 제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개성 넘치는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는 프랑스 파리 시내. 지난해 프랑스에서는 수신료 제도 개혁이 이루어졌다. 폐지부터 인상까지 많은 공방들이 오간 끝에 보다 강력한 징수 방법 등을 골자로 한 수신료 제도가 새롭게 탄생한 것이다. 매장 곳곳에 넘쳐나는 가전제품들. 뉴미디어 시대를 이끌 첨단의 미디어 상품들이 시선을 끈다. 프랑스에서 수신료란 TV 수상기나 유사 수신기기를 구입한 사람이 지불해야 하는 텔레비전 사용료. 시청 유무에 관계없이 TV를 구입하면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 프랑스의 수신료 제도는 지난 1933년 라디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세금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1949년 수신료 징수 대상에 TV가 포함되었고 이후 1980년 라디오 수신료가 폐지되고 오직 TV 보유 가구에 대해서만 수신료가 부과되고 있다. 오랫동안 준조세의 성격을 띤 채 공영방송 운영 자금으로 활용되어 온 수신료는 2004년 12월 조세로 바뀌었고 징수 방법도 간소화됐다. Donc la réforme qui a été introduite et qui est entrée en vigueur depuis le 1er janvier consiste à recouvrer la redevance audiovisuelle en même temps qu'une autre taxe qui est payée par tous les Français, qui est la taxe d'habitation, donc liée au domicile qu'occupent les personnes, qu'elles soient propriétaires ou qu'elles soient locataires. Donc toutes les personnes ayant une résidence en France payent la taxe d'habitation. 수신료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재정산업부 산하의 국세청. 정부 중심의 방송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프랑스는
수신료 관련 업무 일체를 모두 정부가 관할하고 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수신료 납부 대상자는 우선 주민세 납부 대상자여야 한다. 주민세 납부 대상이 아닌 사람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해당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텔레비전 수신기와 튜너가 달려있는 VTR, DVD 플레이어 등을 보유한 가구가 포함된다.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소득신고 때 신고를 하면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신료는 텔레비전 보유 대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한 번만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Soit vous ne payez pas de redevance parce que vous avez déclaré que vous n'aviez pas de télévision, alors que ce n'est pas vrai. Là, vous risquez une amende de 150 €, c'est-à-dire un montant plus élevé que la redevance elle-même. Soit vous n'êtes pas dans ce cas-là, mais vous avez simplement négligé de payer ce que vous deviez. Alors on va vous demander bien sûr de payer, et de payer avec un supplément qui est une pénalité, un intérêt de retard. C'est 10% pour commencer, et puis ça peut être supérieur si vous continuez à ne pas payer malgré ce que l'on vous demande. 개정된 수신료 제도는 미납 가구를 최소화하고 비용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4년의 경우 징수 비용은 2.8%에 달했으나 징수 방법 개혁으로 인해 앞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파리 시내에 위치한 총리실 산하의 미디어 개발국. DDM이라고 불리는 이 기구는 수신료 금액 결정과 조정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La procédure d'abord, c'est une disposition qui est prévue dans la loi de finances, donc c'est le gouvernement en fait qui propose au Parlement un budget global pour l'audiovisuel public. Donc c'est dans le cadre des discussions budgétaires au sein du gouvernement, voilà, une décision est prise en vue d'un taux de progression des recettes de l'audiovisuel public, et sur cette base, on déduit le barème de la redevance qui est nécessaire au financement de l'audiovisuel public. 이렇게 해서 결정된 수신료는 연간 116유로, 우리 돈으로 약 14만 원가량 된다.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유럽 평균인 185유로에는 못 미치는 형편이다. 2004년 한 해 동안 거친 수신료는 약 26억 유로. 우리 돈으로 3조 원에 이르는데 이 돈은 공영방송과 공익적 방송기관 등에 골고루 배분된다. 수신료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인준권은 국회가 가지고 있다. C'est le Parlement, sur la proposition du gouvernement, qui chaque année vote la répartition de la redevance entre les différentes sociétés, France Télévisions, Arte, Radio France. Donc, et après, les sommes sont directement versées aux sociétés. 프랑스 공영방송 중 하나인 프랑스 텔레비전 그룹은 전체 수신료의 약 70%를 지원받고 아르테와 라디오 프랑스 등이 나머지 30%를 지원받게 된다. 프랑스 공영방송은 수신료와 광고를 재원으로 하는 혼합형 재원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전체 수입 중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64%, 광고나 기타 재원이 36%를 차지한다. 지출의 경우 전체 수입 중 66%는 프로그램 제작에 사용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인건비와 기타 경비로 쓰인다. 116유로를 기준으로 할 때 약 69유로가 프로그램 제작에 사용되는데 뉴스 등 정보 프로그램과 영화, 시리즈물, 다큐멘터리 등의 창작물 제작에 우선 사용되고 나머지는 스포츠나 공연물 관련 프로그램 제작에 쓰이고 있다. 그러나 공영방송이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La vocation de la télévision publique, c'est
d'être encore une fois cette nouvelle agora publique du XXIe siècle, cette espèce de forum où les gens se retrouvent. Donc, et ça, je crois que c'est un service. Et puis c'est aussi un lieu d'éducation, c'est un lieu de divertissement, c'est un lieu de culture. Et tout cela, effectivement, c'est des services qui peuvent effectivement être payés par les gens. Mais aujourd'hui, quand on ramène le coût de la redevance, quand on le ramène au niveau mensuel, la redevance qui en France paye à la fois les chaînes de télévision publique, les chaînes de radio publique, qui chaînent aussi l'archivage des images, c'est moins de 10 € par mois. Et n'importe quel abonnement. 현재 프랑스 지상파 방송의 경우 민영인 떼페웽이 가장 높은 시청률과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그 뒤를 공영인 프랑스 2번과 3번 텔레비전이 경쟁하고 있다. 민영 방송의 약진, 재정 악화, 뉴미디어의 보급 등으로 어려움을 맞고 있는 프랑스 공영방송. 안정적 재정 확보와 수신료 개혁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과제로 남아 있다. 독일의 콜 전 총리와 프랑스의 미테랑 전 대통령이 유럽 공동체를 위한 문화예술 채널로 설립한 아르떼. 프랑스와 독일은 운영과 제작, 재원을 반반씩 부담하고 있는데 프랑스는 수신료의 약 10%를 제공하고 있다. Alors, Arte est une chaîne culturelle et européenne et c'est une chaîne publique. C'est-à-dire que dans les deux pays, d'abord elle a été voulue par les deux gouvernements, elle a été créée par un traité entre les deux États et des deux côtés, elle est financée par la redevance. Puisque vous savez qu'en France, enfin en Europe, dans la plupart des pays européens, il y a une redevance de télévision qui sert au financement des télévisions publiques. Ah oui, par rapport aux chaînes privées, ça n'a rien à voir. Les chaînes privées ont des actionnaires qu'il faut rémunérer, à qui il faut donner un dividende à la fin de l'année. Pour nous, c'est une logique totalement différente. La logique pour une chaîne culturelle, nous imaginons mal une chaîne culturelle privée. Pourquoi? Parce que la culture implique un minimum de prise de risque. 고감도 유럽 문화 전문 채널을 자부하며 독창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는 아르떼. 이처럼 프랑스의 수신료는 프랑스 공영방송의 다원주의 실현, 양질의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프랑스 국민들은 수신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파리에 살고 있는 르동 씨 부부. 하루에 2시간가량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이 부부는 수신료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Déjà, je suis contre de payer une taxe audiovisuelle, car c'est un impôt qui ne devrait pas avoir lieu, car il y a déjà assez de publicité pour financer les chaînes de télé, et assez de taxes en France et d'autres impôts indirects pour qu'il y ait une autre perception audiovisuelle. Moi, je pense que la redevance télé, c'est peut-être bien, parce qu'en ce moment, le niveau, le pouvoir d'achat des Français a tendance quand même à diminuer. Et pouvoir effectivement dire je ne paye pas la redevance télé parce que je peux aller dans les musées voir des trucs intéressants, je peux me connecter à Internet, je peux, etc., etc. Ça, c'est je peux si j'ai un peu les moyens aussi. 프랑스 공영방송은 수신료 개혁으로 인해 안정적으로 수신료를 지원받게 되었다. 이 수신료를 기반으로 다원주의에 입각한 더 많은 공익적 프로그램들이 국민들을 찾아가게 될 것이다. 삶의 건강성과 공공의 이익의 가치를 둔 프로그램 덕에 국민들은 새로운 세금이 된 수신료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하면 드는 생각이 자유의 나라인데요. 이 프랑스에서 수신료는 오히려 그 주민세와 함께 내고 있네요. 저희 같은 경우와 전기 요금과 함께 내는 방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왜 이 같은 방식을 선택한 건가요? 사실 프랑스가 조금 특이한 경우가
수상기를 사게 되면 네. 마치 우리가 자동차나 옛날에 고가였던 가전제품을 사면 특별 소비세를 네. 붙이듯이 그런 형식으로 수상기에도 그 특별 징수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준조세 형식이었는데 이제 보다 안정적으로 수신료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그 수신료를 징수할 때 드는 여러 가지 그 불합리한 점들 네. 뭐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민세와 연동해서 지금 새로운 조세 형식으로 네.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제도는 시행된 지 한 이제 1년여 정도 네, 됐군요. 프랑스의 공영방송은요, 수신료와 광고를 재원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와도 비슷한 형태이긴 한데요. 이렇게 수신료 외의 재원과 혼합된 형태를 갖게 되는 이유는 또 그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이 제도의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100% 수신료 혹은 정부 지원금 네. 이걸로 공영방송 운영을 하는가 아니면 광고 재원을 겸해서 네. 이렇게 운영하는가 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형식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런 그 수신료와 광고 재원이 결합된 그런 대표적인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네. 나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실제로 무조건 광고 시장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영방송사라고 하는 또 하나의 광고의 창구라는 건데 네. 이것이 만약에 공영방송사에서 완전히 그 광고를 무시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민영방송사의 어떤 광고주와의 관계 또 광고주도 큰 광고주와 중소광고주 간의 어떤 불균형 네. 이런 것들이 좀 심각하게 문제가 대두가 될 수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부분 전체 영상산업의 그런 차원에서 광고 시장을 어느 정도 이 공영방송에도 풀어주고 또 그것이 동시에 공영방송사 혹은 전체적인 그 공적 서비스, 방송의 공적 서비스 영역의 그 부족한 어떤 재원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의미로 봤을 네. 때 이런 그 이중적인 구조로 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장점에 관해서 네, 얘기해 그 장점이 주셨는데요. 되겠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사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수신료 수준이 유럽에서는 한 중간 정도예요. 116유로니까. 네. 실제로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1990년도부터 수신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없애버렸고요. 전체로 다 그 국가에서 재원을 조달해 줍니다. 네. 벨기에 같은 경우도 지금 일정 부분 그렇게 가고 있고요. 네덜란드도 아마 몇 년 전부터 없앤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인가. 그런데 그렇게 수신료를 없애고 순전하게 국가 재정으로만 하는 경우에 국가 재정으로만. 굉장히 네. 지금 재정 적자가 심하고 정부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차피 국민 세금이 부담되는 부분이 그렇죠. 되겠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이중적인 구조를 갖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나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광고 수익이 많아지는 지금 어떻게 보면 7대3, 6대4 그 정도인데요. 네. 이것이 역전될 경우에 결국 공영방송사가 나름대로 어떤 공익성을 확보한다든지 또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그 역할을 소홀히 할 수 있는 네. 뭐 민영방송사와 그 광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네. 또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네. 프랑스의 경우를 보니까요. 이 프랑스의 경우에는 수신료를 프랑스 공영방송 또 라디오 프랑스, 국립시청각연구소 등 공공의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나눠서 이 배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사실 우리가 수신료라고 그래서 이게 KBS 시청료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 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이제 수신료라고 하는 것은 전체 국가에서 공공 서비스, 방송 공공 서비스 영역에 포함되는 모든 기관들에게 재원을 조달해주는 하나의 방식이고 그 중에 공영방송사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네. 프랑스 2, 프랑스 2, 그다음에 아르떼, 네. 그다음에 프랑스 5, 꼭 EBS 같은 그런 거죠. 교육 그다음에 채널 말씀하시는 교육 거죠. 채널이고 네. 그다음에 프랑스 께아터 이거는 이제 디지털 방송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그 재원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단순히 방송사의 어떤 그 운영 재원이라 네. 하기보다는 국가의 어떤 공공 서비스를 특히 방송 영상 공공 서비스를 하는 모든 영역에 잘
할당을 해서 네.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어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프랑스의 수신료 제도를 살펴봤는데요. 이 조세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 그럼으로써 이 여러 공공방송 서비스를 위해서 배분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인 것 같아요. 좀 우리의 수신료 제도에도 이런 부분이 참고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프랑스의 수신료 제도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독일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은 어떤 수신료 제도를 갖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독일의 수신료 제도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살고 있는 라우시덱을 찾았다. 세 아들을 둔 이들은 전형적인 독일 중산층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 Wir bezahlen im Monat 17,01 € und die Rundfunkgebühr wird vierteljährlich abgebucht vom Konto. Nun, ich denke, wenn es keine separate Rundfunkgebühr gäbe, dann würden die Steuern entsprechend erhöht werden und man würde das Ganze darüber finanzieren. Insofern ist es egal, wie die Einnahmen erhoben werden. 광고가 적고 정보 프로그램이 많은 공영방송 프로그램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라우 씨. 이들 부부는 적지 않은 돈을 수신료로 지불하고 있지만 공영방송에 대해 신뢰를 보내고 있었다. Ja, ja, doch eigentlich schon von der Auswahl. Die Nachrichtensendungen sind sehr gut und sehr genau auch eigentlich und auch ansonsten. Also es gibt schöne Filme, es gibt für die Kinder Kinderprogramme und da ist eigentlich schon die Auswahl sehr gut. 독일의 수신료 제도는 지난 1932년 방송 시작과 함께 도입되었다. 독일의 방송법에는 공영방송은 독일 사회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하며 주요 재원은 방송료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방송을 보지 않아도 수신기를 가졌다면 납부해야 하는 공적 사용료인 셈이다. 쾰른에 위치한 방송 수신료 징수센터. 1976년 설립된 방송 수신료 징수센터는 30여 년의 세월 동안 효율적으로 수신료를 징수해왔다. 이곳에선 시청자에 대한 철저한 파악을 통해 수신료 청구, 결산, 납부 지체 확인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여러 대의 TV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한 번만 지불하면 된다. Der weitaus überwiegende Teil der Rundfunkteilnehmer lässt die Gebühren durch die GEZ abbuchen. Das sind über 80%. Ein weiterer großer Teil von den verbleibenden 18% zahlt die Gebühren per Banküberweisung. Es ist in der Tat so, dass die Rundfunkanstalten über einen Außendienst verfügen, die auch von Haus zu Haus gehen und Feststellungen treffen, ob dort Geräte sind. Die GEZ ihrerseits schreibt diejenigen an, bei denen wir vermuten, dass sie nicht über ein Fernsehgerät verfügen und fragen nach, ob dort ein Fernsehgerät ist. Und wir haben bei diesen Maßnahmen eine beachtliche Erfolgsquote aufzuweisen. 방송 수신료 징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해 징수 비용도 절감하고 징수 업무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공영방송의 중요성과 수신료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넓게 형성된 때문이기도 한데 2003년 징수센터의 비용은 전체 수신료의 1.97%에 불과했다. (1994년) 연방헌법재판소는 공영방송의 재원 조달에 관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방송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의해 공영방송 재정 수요와 검토를 위한 방송사 재정 수요 조사위원회, 즉 KF의 의무와 역할이 새롭게 규정되었다. 이 위원회는 각 주에서 임명된 총 16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데 회계감사, 기업자문, 경영학,
방송법, 방송기술 등 수신료 산정에 필요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수신료 결정은 3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우선 공영방송사는 4년간의 재정 계획을 세워 위원회에 제출한다. 16개의 독립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는 예상 수익, 제작 비용, 인건비 등을 모두 고려해 재정 계획서를 심의하고 수신료를 제한한다. 마지막으로 16개 주 국무총리가 수락 서명을 하고 주의회가 승인해야 수신료가 결정된다. Das größte Problem, das wir haben, ist die Ermittlung des notwendigen Programmaufwands, weil auch die Kommission muss die Autonomie der Rundfunkanstalten hinsichtlich der Programmentscheidungen respektieren. Die KIF darf also nicht sagen, ihr sollt weniger Sport senden und mehr Information oder Bildung. Das ist allein Aufgabe der Anstalten. Deswegen haben wir da in den vergangenen Jahren ein System entwickelt, gemeinsam mit den Rundfunkanstalten, wie der Programmaufwand fortgeschrieben werden kann. 방송사 재정수요 조사위원회는 방송사에 대한 감시자가 아닌 조언자고 이것은 공영방송과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수신료 책정은 4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을 거쳐 결정된 현재의 수신료는 월 17유로 3센트. 라디오에 부과되는 기본료는 5유로 52센트. TV 요금은 11유로 51센트로 하나로 약 2만 원가량 된다. Die Verteilung der Rundfunkgebühr erfolgt nach dem Finanzbedarf. Aktuell haben wir eine Verteilung, dass die ARD 70% bekommt, das ZDF 26%, das Deutschlandradio 2% und die Landesmedienanstalten ebenfalls 2%. Die Landesmedienanstalten sind die Aufsichtsorgane für den privaten Rundfunk. 독일 내 3,400만 가구에서 납부하는 수신료는 약 68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8조 1천억 원이 되는 이 돈은 공영방송사인 ARD, ZDF, 도이칠란드 라디오에 분배된다. 독일의 양대 공영방송사인 ARD와 ZDF. 제1공영인 ARD는 9개의 지방방송사가 모여있는 방송 네트워크이고 제2공영인 ZDF는 중앙에서 운영되는 방송사다. 이렇게 2대 공영방송사 체제를 도입한 것은 여론의 독점을 막기 위한 것으로 현재 두 방송사는 경쟁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독일 마인츠에 위치한 ZDF. 1962년 설립되었으며 문화, 교양, 오락 프로그램을 제작해 전국에 송출하고 있다. ZDF는 수신료와 광고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신료의 80% 정도는 프로그램 제작비로 소요되고 나머지는 인건비와 기타 비용으로 사용된다. 독일 공영방송사의 광고 수입은 보조 재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광고 시간은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8시 이후에는 광고를 할 수 없고 하루 광고 시간도 20분으로 제한되어 있다. Also das Programm ist unser Unternehmenszweck. Wir alle sind hier, um ein Programm zu machen. Das ist die Aufgabe unseres Unternehmens und von daher sind wir auch in der Art und Weise, wie wir mit den Einnahmen umgehen, immer daran ausgerichtet gewesen, dass wir so viel wie möglich ins Programm stecken, in die Investition, in die Kreativität und in die Umsetzung dessen, was wir unter Programm verstehen. 지난해 양대 공영방송사는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자기 의무 선언을 발표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 지침에 따라 앞으로 ZDF는 정보 프로그램 50%, 영화, 드라마 약 30%, 오락, 스포츠, 어린이 프로그램을 각각 7% 방송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Das Wissen, dass alle Zuschauer einen Beitrag leisten zu diesem Programm, die Produzenten und die Redakteure auch verpflichtet. Wir haben uns auch in verschiedenen Papieren Selbstverpflichtungen auferlegt, wo wir als ZDF sagen, wir wollen dem Zuschauer für das, was er uns an Geld bringt,
diese und jene Leistung erbringen. Gerade eben, wie besprochen, Informationsangebote, Kulturangebote, die Möglichkeit zur geistigen Anregung, Dokumentation über Geschichte, Musik und ähnliches mehr. 일종의 특권인 수신료를 받는 대신 더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는 공영방송사의 노력에 독일인들은 기꺼이 수신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 방송법은 오는 2007년부터는 인터넷으로 TV를 볼 경우에도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와 수신료의 필요성에 대한 독일 사회의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뉴미디어 시대에도 그 원칙은 여전히 유효함을 실감케 하고 있다. 독일의 특징은요, 이 수신료 금액을 결정하는 독립된 기구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네요. 아무래도 뭐 투명성 같은 경우에 좀 확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이러한 제도의 장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영방송사의 그 예산이 되겠죠. 네. 그게 이제 수신료를 산정하는 이제 기준이 될 텐데 그것들을 독립된 기관에서 제대로 아주 객관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수신료를 결정하는 게 그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그 독일의 그 공영방송 재정 국가 조약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방송사 재정 수요 조사위원회에서 이제 수신료를 이제 정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수신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방송사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 프로그램 제작비 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데서 제대로 기준이 나온다라면 뭐 외주 제작이라든지 다른 뭐 저작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풀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그 제도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게요. 독일의 경우 내년 2007년 1월 1일부터는 인터넷으로 TV를 시청하는 경우에도 수신료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요. 정말 TV 수상기의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러한 경우는 어느 나라에나 이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독일의 경우는 보면 좀 뭐라 그럴까 좀 보수적인 그런 성향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뉴미디어 시대에 TV 기존의 그 TV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거라는 그런 생각에 그러면 다른 매체에서 TV를 보는 것에 다 수신료를 책정을 하자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사실 뉴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뭐 핸드폰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보다 쉽게 또 용이하게 또 아무 때나 어느 곳에서든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효율적인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본다라면 굳이 그렇게까지 새로운 그 매체에 수신료를 적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인터넷을 쓸 때 인터넷 사용료를 내죠. 핸드폰 쓸 때도 사용료를 내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만약에 뉴미디어 시대에 그런 여러 단말기가 사용된 그런 환경이라면 이제 방송사들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재정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그런 식으로 그 재원 구조나 운영 구조를 좀 바꿔가는 개선해 나가는 그런 작업이 동시에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공공의 방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또 수신료가 당연히 지불돼야 된다라는 견해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많은 그 논란이 있겠지만 수신료를 현실화시키는 그런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뉴미디어 시대에 점점 더 이 방송사의 역할이 위축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그럴수록 공영방송사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재원의 안정된 그 확보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뭐 다매체 다채널 시대가 오면서 공영방송은 위기를 맞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 따라서 또 수신료 제도도 조금 변화가 이제 모색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급변하는 방송 환경에서 수신료 제도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수신료에 대해서 논쟁이 있을 때 이것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느냐 아니면 다른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많이 그 의견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수신료라고 하는 것이 공영방송 혹은 방송의 어떤 공익적 서비스와 시청자 간의 어떤 연결고리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청자는 그 공공 서비스를 받는 데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네. 또 그것을 공익 서비스를 좀 더 잘해달라는 어떤 그런 요구도 할 수가 있는 근거가 네. 되고요. 네. 그다음에 공영방송사는 그런 재원을 자기들이 이용함으로 해서 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적 서비스를 제대로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의무를 가지도록 하는 그런 어떤 적극적인 그런 제도 될 수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수신료 제도 여러 가지 얘기도 많고 논의도 많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그 이상훈 교수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훈 교수였습니다. 오늘은 수신료와 광고로 공영방송의 재원을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의 수신료 제도를 살펴봤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형태이니만큼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았나 싶은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요, 영국과 일본의 수신료 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